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토익 연금술 중급 리딩의 오진균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편인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이며 이때 수식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된 절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 관계대명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w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오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 절이 오고요. 우리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관계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죠? 관계부사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when이나 why나 뭐 이런 것, how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관계부사고요. 이 관계부사 우리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텐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는데요. 이 두 개의 문장을 일단 접속사를 이용해서 하나로 한번 합쳐보죠. and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아파트 매니저가 그 다가오는 인스펙션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통보를 한 것이죠. and 그리고 the upcoming inspection 다가오는 인스펙션이 would take place on August 9th 8월 9일 날 열릴 것이죠. 그죠? 괜찮죠? 지금 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명사가 있죠. upcoming inspection이 두 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반복되는 명사를 is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d는 접속사고요. it은 대명사잖아요. 그죠?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it이 가리키는 건 inspection이니까 사물이고요. 뒤에 나오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관계대명사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것이죠. 그죠? 우리 교재에는 예문이 한 두어 개 더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볼까요? 주격 사람일 땐 who고요. 주격 사물일 땐 whic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은 둘 다 who스를 쓰시면 되겠고요. 사람 목적격은 whom, 사물 목적격은 which가 되겠죠. 지금 가로를 쳐놓은 건 뭐냐면 사람 주격일 때는 원래는 who만 되는데 부어체에서는 that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who스를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를 기본적으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 예문에서처럼 which가 아까 무슨 역할을 했죠? it을 받는 주어의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오죠? 바로 뒤에 동사가 오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이제 동사가 오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는 절이 온다? 주어가 없는 절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목적격을 보시면 목적격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뒤에 뭐가 없는 절이 오나요? 목적어요. 목적어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my, your, his, her 뭐 이런 것처럼 누구누구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죠. 관계대명사 소유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뒤에는 명사가 오죠. 그러면 누구누구의니까 소유 관계가 성립해야죠. 뭐가 뭐를 소유하는 관계죠? 선행사,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한 선행사의 명사가 whose 뒤에 나오는 명사구를 소유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뭐 형용사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복합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네. 예문을 보죠. 거기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거기 who가 있죠. 그러니까 who가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and, he나 she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specialize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문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 한번 넣어 볼까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대부분 관계대명사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뒤는 동사가 follow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빈칸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가 뭐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마켓을 가리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켓을 가리키면 동사가 follows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행사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돼야 돼요. 어디 있나요? vendors가 있죠. vendors. 그죠? 그래서 vendors를 가리키는 who가 되는 거죠. 수일치라고 하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A 전치사 B와 같이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요. 선행사가 A일 가능성도 가끔 출제가 돼요. 네, 드물긴 하지만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중급반이니까 작은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이것도 제가 조금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is냐, are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플랜트가 될 수도 있고 facilities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둘 다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면 which is or are no longer cost effective. 더 이상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공장인가요? 아니면 공장에 있는 오래된 시설들인가요? 아마도 오래된 시설들이겠죠.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건 all facilities라고 보고요. 뒤에 동사는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are가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수준 정도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까요? 거기 보시면 whom이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불완전한 절, 뭐가 없는 절, 목적어가 없는 절이 나오죠. 그래서 동사 hire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그 역할을 whom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Some engineers whom I have worked with, 그죠? with 다음에 명사가 없네요. 그죠? 전치사 with에 목적 없는 불완전한 절이 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시험에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형태가 보세요. The procedures which the employees are required to follow. 뭐 쭉 나오는데요. which가 생략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럼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관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두 개가 연달아 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사형식 동사, 두 개의 목적을 갖는 동사, give나 of 같은 경우,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근데 지금 거기에 해당될 수가 없죠. 왜냐면 문장 맨 앞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사이에 뭔가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he employees부터 어디까지? 동사인 reimbursement 앞까지, need 앞까지가 다 뭐예요? 수식어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the employees부터 reimbursement까지 가로를 묶어서 없는 걸로 봐요. The procedure need to be reviewed and refined.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소유격을 볼까요? 소유격은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소유하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applicant 지원자들의 experience 경험이 meets the minimum qualification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말투이잖아요. 그죠? 다음은요. 다음은 whose 다음에 뭐 나오죠? approaches가 나오죠. 토익에서 approach는요. 동사보다는 접근하다 동사보다는 접근 방식, 접근법이라는 가산 명사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동사는 나온 적이 없어요. 리딩에서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접근 방식들이 우리의 것과 different, 다른 것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두 개 문장의 공통점 뭐 보이시는 거 없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whose 뒤에 나오는 명사들이요 각각 동사 겸 명사예요. 제가 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experience를 동사로 보고 approach를 동사로 봐서 whose가 아닌 주격을 쓰도록 시험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명사와 명사 겸 동사인 단어들 우리 책에 다 있거든요. 꼼꼼히 다 외워두셔야 돼요. 저희 책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 이제 한 번 나온 것들은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는 which만이 가능하다. 예문을 먼저 볼게요. Many 분당 residents commute to Seoul. 많은 분당 거주자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죠. 통근을 하는 것이에요. Which is less than an hour drive. 근데 그것은요. 1시간 운전해서 1시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which가 가리키는 건 서울이 아니고요. 앞문장 전체죠. 그죠? 이렇게 앞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는 which만이 가능하고요. 그 앞에 컴마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문장 보시죠. We offer returning customer discounts to encourage repeat business. repeat business라고 하는 것은 반복 비즈니스니까 뭐죠? 단골 장사라고 보시면 돼요. returning customers는 뭐죠? 되돌아오는 고객이니까. 네, 다시 찾는 고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골을 다시 찾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is the key to our long-term success. 저희의 장기 성공의 열쇠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열쇠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which 다음에 we think가 나와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뒤에 등장하는 주어 think나 believe. 그러니까 I think, I believe, we think, we believe 이런 거는요. 가로로 묶어서 없는 것으로 보세요. 이걸 삽입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토익에서 이 삽입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다음에 컴마 나오는 경우 그거 빼고는 요 관계대명사 뒤에 이거밖에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알아채냐면요. 리딩에 나오는 문장들은요. 일반 회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listening 같은 경우는 다 회화치 나오죠. I think, we think 뭐 괜찮아요. 하지만 reading에서는 다 비즈니스 영어 중심이잖아요. 토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어체 표현인 think 같은 표현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8, 5, 6 뭐 이런 거 다. 예? 8, 6는 구어체가 좀 다루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네요. 8, 5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formal한 문장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think가 나오면 전 어색해요. 예. 어쨌든 기억해 두세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think, believe가 나오면 가로로 묶어서 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볼까요? A, B, C, D 명사, 동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빈칸을 보니까 전치사 in 다음에 빈칸이네요. 그죠? in 뒤에는 명사니까 명사가 C번과 D번이 있죠. 그런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receive 복수니까 복수 명사인 D번의 locations가 되어 있죠. 사실은 이거 관계대명사 문제이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C번은 무조건 안 돼요. that 이하를 보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명사편에 이야기하겠지만 영어에서 가산명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는요. 관사나 복수형 어미 없이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C번이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죠. 관계대명사 비슷한 것들이 쭉 있죠. 그죠? 일단 B번과 C번을 보세요.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종종 이렇게 that과 which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B, C가 같은 걸로 여기 쓰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B는 여기서 뭘로 봐야 돼요?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뭘로 봐야 되죠? 접속사로 봐야죠. 그죠? 접속사로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문제를 풀 때요. 보기에 that이 있으면 가장 뒤로 제껴놔요. 왜 그렇죠? that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접속사, 관계대명사. 뭐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시, 형용사, 대명사 뭐 이런 것도 쓰이잖아요. 그죠? 골치 아파요. 그냥 제껴놔요. 나머지의 답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고요. 그게 없으면 that이 정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보기에서 가장 확인이 쉬운 것은요. whose예요. whose. 왜냐면 선행사 명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소유하는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지금 딱 보자마자 빈칸에 미션이 있죠. 그래서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그 다음에 whose mission is to protect. 그래서 뭐뭐 단체의 미션은 사명은 동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 되죠? 그럼 무조건 D번이 정답이에요.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 ABC가 동사인데요. 타동사, 자동사 이렇게 뭐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타동사로 쓰였겠네요. 왜 동사 문제가 관계대명사 편에 제가 이걸 넣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휘 문제에서는요. 타동사인 경우에 능동이라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목적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수동이라고 하면 주어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다른 단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자동사라고 하면요. 주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요. 뒤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전치사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이 요령이거든요. 그러면
타픽은 타픽인데 어떤 타픽? 보세요. 명사 타픽스 다음에 대명사가 나왔죠. 둘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죠. 타픽은 타픽인데 당신이 제안하고 싶은 타픽이죠. A번이 정답이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동사의 목적어가 타픽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연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5번을 보죠. 5번을 보시면 대명사 문제죠. 아니 관계대명사 문제야 되는데 왜 또 대명사인가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exercise죠.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은 운동인데 on a daily basis. 매일 그들이 perform하는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exercise와 빈칸에 들어가는 주격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답은 B번의 day가 되겠네요. 괜찮죠? C번의 those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는 those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왜냐면 너무 구어체 표현이기 때문에 시험 안 나오고요. those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사람들, 막연한 사람들 those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키긴 하는데 뒤에 전치사 of가 붙은 경우. 수식어가 나와서. 예. 요거는 우리 나중에 대명사 편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Please check the box for the magazine. check the box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잡지 같은 거 구독 신청서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잡지 네모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죠. 요거를 영어로 check the box라고 해요. You'd like to subscribe to the magazine. 당신은 그 잡지를 구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두 개 문장 합쳐볼까요? Please check the box for the magazine and you'd like to subscribe to the magaz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공통된 명사가 있네요. The magazine이죠. 그러면 두 번째 명사 반복되는 the magazine을 is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럼 and과 it을 합친 것이 뭐죠?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뭐예요? it이 전치사의 목적격이죠. magazine이니까 사물이죠. 그럼 뭘 바꾸면 돼요? which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치사가 문장 맨 뒤에 남아있죠. 이거는 좋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토익에서는요. 항상 좋은 문장만 시험에 나와요. 국어체에서는 문장 뒤에 전치사 이렇게 혼자 남겨둬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포멀한 영어, 좋은 영어에서는요. 전치사가 이렇게 문장 뒤에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목적어 같이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문장 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to를 어디로 옮겨간다? to which.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처리 오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뒤에 완전한 처리 오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치사 넣는 게 나온 적이 한 번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치사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보통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의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 맨 뒤에서 넘어왔다고 생각하고서 저 같은 경우 딱 보자마자 subscribe 이 뒤쪽을 생각했죠. 아, subscribe는 to랑 어울리는구나. 그럼 to가 넘어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는 절과 관련돼서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문장 맨 뒤에서 이제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뒤에서 넘어오는 경우죠. 대명사 관계대명사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Seoul Half Marathon drew nearly 500 entries. entry란 단어는요. enter의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enter하는 주체가 사람이면 entry고요. 사물이면 entry예요. 그러니까 entry는 사람, 사물 다 되죠. 마라톤에 여러분이 참여하면요. 여러분이 entry고요. 무슨 예술 작품을 여러분이 출품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 작품이 entry가 돼요. 예. 두 개를 합쳐볼까요? Seoul Half Marathon drew nearly 500 entries and many of them finished the ra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nd와 tham을 합치면 뭐가 되죠? 관계대명사 되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of 뒤니까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tham이 가리키는 거는 여기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many of whom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예? 좀 보세요. 요 예문이 책에 몇 개 더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세요. 가끔 나오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문을 줬는데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되거든요.
관계대명사 문제인데 전치사 뒤에 있으면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선행사를 사람을 가리키나요? 사물을 가리키나요? 앞에 보면 뭐가 있죠? CEO 포지션이라는 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candidates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선행사가 포지션이에요? candidates예요? 당연히 candidates죠. 사람이죠. 어떻게 알아요? 동사가 아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 두 명의 후보들 중 both 둘이에요. 만약에 빈칸에 들어가는 관계대명사가 포지션을 가리키면 말이 안 돼요. 하나의 자리에 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이 돼야지 그 중에서 둘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죠? whom이 돼야겠죠. 괜찮으세요? 관계부사를 보죠. 관계부사 종류를 일단 기억하세요. 장소의 where, 시간의 when, 방법의 how, 원인의 why가 있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경우에 따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October 9th is the day. 10월 9일은 그 날입니다. Koreans celebrate the invention of the Korean language on the day. 한국인들은요. 한국어라고 하면 안 되고 한글이라고 해죠. 한글의 발명을 그날 축하합니다. 라니요. 그럼 and로 또 넣어주고 연결한 다음에 반복되는 것을 i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and와 it을 뭘로 바꿔줄 수 있죠? 전치사의 목적격이고 사물이니까 which로 바꿔줄 수 있죠? 이번에 한 번에 해볼까요? on까지 같이 넘길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October 9th is the day on which Koreans celebrate the invention. blah.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전치사 on은 무슨 의미를 가진 전치사죠? 시간의 전치사예요. 왜냐면 day랑 연결되잖아요. 그죠? 시간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시간의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when이 되겠죠. 그러면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where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와요? 완전한 절이 오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시험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보기에 같이 주어지거든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놨잖아요. 네? 참고를 보자. 관계부사 앞 선행사가 다음과 같이 막연한 의미를 갖는 경우 생략되기도 합니다. No one understands the time when.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죠? No one understands the place where.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죠? 이게 특별한 어떤 뭐 호텔이라든지 어디 무슨 공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장소가 명사가 있으면 그 생략하면 안 되죠. 하지만 막연한 이렇게 time이라든지 place나 reason 뭐 이런 거면 생략하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때문에 선행사가 없다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요거는 기억하셔야죠. 관계부사 how 자리에 the way를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the diagram displays the way the earth interacts with the sun's energy. the way는 how로 바꿔서도 되죠. 그죠? 학생들이 여기 how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the way 넣는 건 어렵죠. 왜냐면 the way는 그냥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접속사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요, the way가 나오고 바로 뒤에 대명사의 격을 묻는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겠죠? 당연히 주어 동사 절이 나오니까 주격을 쓰셔야겠죠. 그죠? 관계대명사 대세의 제약을 볼까요? 관계대명사 대명사 아까 우리 who를 제외한 모든 관계대명사는 대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쉼표 뒤에나 전치사 뒤에는 대수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관계대명사 what 여러분 다 아시죠? 선행사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없다는 거, 그다음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뭐뭐라는 것이라는 거. 우리 전에 접속사 that과 what 관계대명사 what 구분할 때 우리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다음 관계대명사 생략 세 가지 보세요. 책에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ever가 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복합관계대명사가 예를 보시면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가 있죠. 그래서 뭐뭐든지 뭐뭐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거기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 예를 볼까요? Whoever comes first will be served first. 누가 처음으로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serve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죠? As for music, 음악에 대해서 말하자면 I listen to whatever suits my mood. 저는요. 제 기분에 맞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듣습니다. 라니에요. The columnist writes about whichever seems controversial for the society. 그 칼럼니스트는요. 글을 씁니다. 그 사회에 controversial, 논쟁거리인 것이 무엇이 논쟁거리처럼 보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얘기예요. The company will hire whomever Mr. Hire recommends. 회사는요, 하이어 씨가 추천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하이어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equal 표시를 해놨는데요. whoever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anyone who죠. anyone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반복해서 시험에 나왔거든요. whoever가 빈칸이면요, anyone을 답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그죠? anyone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anyone comes first. 누군가가 처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분되시죠? 네,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anything tha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anything that, 그죠? 그 다음은요. 요거는 사람이죠. anyone who 정도 되겠네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지워놓고 지금 whoever랑 whomever만 남겨놨는데요. 왜냐면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누구든지 해서 이게 해석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whoever를 쓸지 whomever를 쓸지가 헷갈려요.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보세요. whoever 자체는요, 자신이 주어 역할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부터 나와야 돼요. whomever는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의 순서로 나와요.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의미로 헷갈리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부사절인 경우 볼까요? 부사적인 경우는 보통 뭐뭐라도 하더라도 뭐든지 해도 뭐 대충 맞아요. 예. 거기 보시면 whoever asks for your password do not give it to the person. 누가 당신에게 패스워드를 요청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그죠? whomever you call. 당신이 누구에게 전화를 하든지 간에 whomever가 여기서 call의 목적어잖아요. 그죠? 아까 whoever는 주어였죠? Whatever your needs are.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죠? Whichever you choose.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러면 이 부사절, 양보로 쓰이는 부사절을 equal 기호로 제가 써놨는데요. no matter로 바꿔줄 수 있죠. no matter who. 이런 식으로요.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예, 시험에 나와요. no matter whom. no matter what. no matter which. 이렇게요. 양보일 때. 아시겠죠? 부사절일 때. 보세요. 그 다음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복합관계 대명사랑 뭐 비슷한데요. 명사를 꾸며준다는 정도예요. 예, 별거는 아니고. 예를 보세요. whichever seat. 어느 자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whatever question. 무슨 질문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건데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볼까요? Whichever movie wins, all the nominated movies are worth watching. worth ing, 뭔말 가치가 있다. 여기서도 부사절을 쓰여가지고 양보의 뜻인데요. 그러면 no matter로 바꿔줄 수 있겠죠. No matter which movie wins. 어느 영화가 수상하든지 간에. 그죠? 모든 지명된 영화들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 없어서 빨리 하니까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 가끔씩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복합관계 부사를 보죠. whenever, wherever, however가 있습니다. 그죠? whenever, wherever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의미가 서로 다르잖아요. 보세요. whenever discrepancy in your order are encountered. discrepancy는 어휘 문제로 나왔던 단어인데요. 불일치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의 주문에 불일치가 맞닥뜨려지게 될 때마다,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뜻이죠. whatever your business needs. 당신의 비즈니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더라도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다음 however를 보세요. however는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앞에 whenever나 whatever 같은 경우는요. 주어 동사 정상적인 어순이 나오죠.
however는 어떻다고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however delicate the issue may be, 그 문제가 얼마나 미묘하든지 간에 it will eventually have to be addressed,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다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네. 문제를 보죠. A, B, C, D 볼까요? 아까 A번에 도우수가 있네요. 그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막연히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전치사 of가 붙은 경우에. 네. 여러분 딱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중급이니까 900字넘고 이렇게 하시려면 저는 이런 거 많이 그 학생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거든요. 일단 C번에 whether 쉬운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whether는 안 되죠. 왜 안 되죠? 접속사인데요. 뒤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안 돼요. 대어는 왜 안 되죠? determine 다음에 대시 생략되고 대어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와있죠? 대어 구문은 주어가 동사 뒤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can be done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없죠. 대어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B번에 what이네요. 그죠? determine what can be done.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지를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죠. 그죠? 2번을 볼까요? 대명사 문제인데요. of wh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까다로운 문제예요. 시험에 나오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보세요. whom이 가리키는 게 뭐죠? 선행사가? 포지션이 아니라 파이널리스트네요. 왜냐면 whom이 사람이잖아요. 포지션은 사물이니까. 이거 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요. 빈칸이 속해 있는 절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했던 방송에 했던 녹음 그거 들어보셨죠? 빈칸이 속해 있는 절부터 보시라고. 문장 앞에서부터 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인 finalist 그냥 넣어버리세요. 빈칸 of finalists would make immediate contribution to the company.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 뭐가 좋을까요? those, any. finalist는 뭐죠? 최종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즉각 기여를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나는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this, 이건 어색하죠. 그러니까 A번, D번 안 되고 B번과 C번 중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차이는 뭐죠? B번은 긍정이고요. C번은 부정이에요. 그러면 부정이 좋을까요? 긍정이 좋을까요? 파이널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최종 후보잖아요. 긍정일 것 같죠?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또 어디 있어요? competent가 있잖아요. 유능한, 적임의. 그죠? 그러니까 긍정이 돼야죠. B번의 any가 되겠네요. any가 대명사로 쓰이는 건 시험에 이미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3번을 보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쭉 있는데요. 전치사 뒤에 빈칸이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부사라는 거 부사 자체가 전치사 뒤에 올 리가 없죠. 그죠? 물론 선행사가 생략되는 막연한 경우 생략되는 경우 있지만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목적격. 답은 D번의 which예요. 100%. 5번을 보죠. no matter 뭐가 좋을까요? no matter where예요, how예요. 뒤에 뭐가 나오죠? experience들은 요 형용사죠. 우리 분사 시간에 했었죠? ed형 형용사. 경험이 많은 이란 형용사예요. 그죠? 그래서 no matter는 뭐 이거 however가 no matter how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네요. 답은 C번이 되겠죠. 네. 오늘 관계대명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했는데 책에는 실제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좀 꼼꼼히 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